낡은 청소복을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오래된 은행 지점의 바닥을 묵묵히 쓸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죠.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은행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저 거기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곧 개점 시간인데. 젊은 직원 민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살짝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노인이 왜 여기서 일하는 거지? 손도 느리고 우리 은행 이미지에도 안 맞는데. 동료들도 킥킥거리며 동조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청소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도구 소리에 민수는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조용히 좀 하시죠? 손님들 곧 오시는데 소란스럽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민수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다른 직원들도 이에 동조했어요. 은행 개점 시간이 다가오자 로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청소 상태를 트집 잡았어요. 여기 더럽게 치웠네요. 이렇게 일하실 거면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 중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은행 지점장 윤정이었죠. 윤정은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충격받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윤정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어요. 그 순간 은행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보며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 오랜만이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청소부의 느린 몸짓은 온데간데였고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청소부로 생각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은행의 회장 최태원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사죄했지만 최태원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최태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상황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윤정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최태원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직원들의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최태원은 윤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모든 직원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지점장, 이 은행의 모든 내 자산을 정리하게. 최태원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윤정은 땀을 흘리며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태원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죠.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 윤정의 간절한 부탁에도
최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직원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어요. 몇 시간 후 최태원의 계좌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이 은행 지점의 핵심 자금이었죠. 이 자산이 빠져나가면 지점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 때문에 우리 지점이 망하게 생겼어. 내가 아니라 너도 회장님을 무시했잖아. 직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정은 절박한 마음으로 최태원을 만류해 보려 했지만 최태원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윤정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의 차는 떠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죠. 한편 최태원은 경쟁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에서 그는 VIP 대우를 받았어요. 은행장이 직접 그를 맞이하며 자산을 유치하려고 애썼습니다. 최태원은 담담히 조건을 논의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이전 은행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최태원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은행장의 열렬한 환영에 최태원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전 은행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가 그를 실망시켰죠. 한편 원래 은행의 직원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정 지점장은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며 할아버지의 자산 이탈로 인한 파산 위기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책임자로 지목되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민수 씨?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쟁은행의 VIP 룸에서 최태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회상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이 은행을 설립하며 직원들과 함께 꿈을 키웠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것은 직원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변할까? 최태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은행을 떠나오긴 했지만 그곳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 원래 은행의 지점장 사무실에서는 윤정이 필사적으로 최태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윤정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지점장님, 제가 회장님께 직접 사죄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잘못으로 모두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회장님을 찾을 건가요? 경쟁은행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민수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운을 빕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민수는 경쟁은행 근처에서 최태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드디어 최태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민수는 달려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습니다. 최태원은 민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갈등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행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심을 증명해보게. 민수는 고개를 들어 최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원래 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확인하겠네. 자네에게 하루 동안 은행을 정상화할 기회를 주겠어. 최태원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회를 얻은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큰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한편 최태원은 민수에게 기대와 회의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수는 급히 일어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어요. 은행을 살리고 최태원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래 은행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전날 밤 직원들을 모두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은행을 청결히 정리했으며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식을 새롭게 교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은행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회장님이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 민수의 말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은행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죠. 개점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직원은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갖추었어요. 첫 번째 고객이 들어오자 민수는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아침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은 민수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편안한 표정으로 용건을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철저히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딱딱한 분위기 대신 은행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도 민수의 열정에 감화되어 진심을 다해 고객들을 대했어요. 이 은행이 달라졌네요. 오늘따라 특별히 친절하시네.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은행 내부의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독려하며 자신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몰래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직원을 단속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고객이 우리의 회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은 회장님과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요. 민수의 말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어요. 서로 협력하며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오후가 되자 낯익은 모습이 은행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최태원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은행에 들어와 구석에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태원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고 로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닥을 좀 닦으러 왔네. 최태원의 말에 민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이죠. 청소도구는 저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먼저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최태원은 민수의 대응에 놀랍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확인했어요. 민수는 긴장했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커피 한 잔 마시지. 민수는 최태원을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최태원은 이런 변화에 놀라움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자네들이 많이 달라졌군. 최태원의 말에 민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최태원은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은행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최태원은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청소부 복장과는 달리 당당한 위엄이 느껴졌어요. 너희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최태원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회장님 대하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최태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실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소통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산을 다시 원래 은행으로 돌릴 생각이 있네. 이 말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위기가 드디어 해소되는 듯 보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자산을 다시 우리 은행에 유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민수의 말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한 직원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은행은 끝났을 거예요.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더 나은 은행을 만들어 보자고요. 직원들은 희망과 단합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저녁이 되자 최태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정 지점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산을 원래 은행에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민수가 은행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네. 그에게 책임을 맡기게. 윤정은 놀랐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그녀도 민수의 변화와 성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최태원의 표정에는 믿음과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은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믿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은행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고 직원들도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팀장님, 이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객이 특별한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은 민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은행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최태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은행 로비에 또다시 최태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 복장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의 등장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태원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를 회의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민수 군,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최태원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 이 은행의 지분 대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 민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이 커다래졌고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최태원은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내 뜻이야. 직원들이 은행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길 바라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최태원의 결정이 가져올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는 단순한 자산 유지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최태원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내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일세. 민수는 최태원의 뜻을 모든 직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표정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은행의 주인이 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네, 회장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이 은행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결의가 깃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은행을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행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기반으로 은행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민수는 직원 대표로 선출되어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이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은행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 봅시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서요. 민수의 제안에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인들을 위한 금융 교육, 청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주민들은 이 은행을 신뢰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은행이 정말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부터 다르고 서비스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 은행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서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은행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에 더욱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최태원은 석양이 지는 거리에서 은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은행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최태원은 마지막으로 은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은행은 직원들의 손에 맡겨졌고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거리에서 최태원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위험있지만 홀가분해 보였어요. 그는 은행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은행이 이제 새로운 주인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최태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은행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었어요. 특히 민수의 변화는 그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무례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으니까요. 최태원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구름 사이로 황금빛 광채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직원들처럼 의욕에 넘쳤었지.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최태원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을 처음 설립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꿈은 계속되어야 해. 이제 그들의 꿈을 지켜볼 시간이야. 한편 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은행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직원들은 민수의 아이디어에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금융 교육도 확대했으면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민수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니 우리 은행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최태원이 떠오르며 그는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최태원에게 배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 은행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은행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은행을 직원 소유 모델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공동체입니다. 어느 유명 경제 저널에 실린 기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이 모델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은행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려 했어요. 민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상 최태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모두 최태원 회장님의 통찰력과 용기 덕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분을 나눠준 게 아니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직원들은 최태원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로를 존중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은행의 성공적인 변화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직원 소유 모델로 전환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은행 로비에는 축하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색색의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공간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현수막은 좀 더 높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방명록은 입구 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직원들은 민수의 지시에 따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요.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지역 주민들과 다른 금융기관의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특별한 은행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언론사도 취재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은행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되어 함께 이끌어가는 은행으로 거듭났지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분의 용기 있는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분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명의 젊은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노인 금융교육을 통해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살짝 열리며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최태원이었습니다. 그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최태원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뜻을 존중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태원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태원은 조용히 은행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민수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최태원이 떠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최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최태원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언론은 이 은행의 이야기를 현대 금융계의 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은행,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이야기였어요. 이 성공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고, 민수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책임감 있는 주인으로서 은행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어요. 최태원은 멀리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항상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결실을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최태원의 결정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금융기관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새로운 금융 모델의 선구자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그의 지혜와 용기가 만든 작은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